자, 같이 해봅시다. 다 안 푼 사람, 잠깐. 풀어온 사람 있니? 아, 그래요? 다,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풀었니? 다음에 숙제해 주신 거 몇 번까지 줬죠, 우리가? 11번까지. 아, 거기까지? 그럼 뒤쪽 안 했지, 그지? 그럼 뒤쪽을 먼저 합시다. 자, 그래서 이걸 같이 풀면 오늘 끝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약간 같이 좀 재밌게 해봅시다. 13번부터 해봅시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잖아. 너무 막 불쾌하면 13번은 안 해도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혹시 몰라.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접선이 이렇게 접선 이렇게 쓱 있대요. 접선이 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돼 있어. 0,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1이래요. 그러겠지. 이거 접하니까 이게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직선이 있대. 직선이 있대요. 여기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얘가 P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갑자기 무슨 층이 나왔니? 가운데쯤 보면 여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알라고 했거든요. Y축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이걸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제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좀 정보를 이렇게 기입을 하셔야 돼요. 여기 세타잖아. 여기도 세타인 거야. 그럼 다시. 세타겠지. 당연하잖아. 어째 대칭이니까. 이게 R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돼서 이제 또 뭐냐면 OP랑 QR 그럼 Q 같은 경우는 뭐냐면 OPQ가 3분의 세타가 됩니다. 3분의 세타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쪽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Q가 되는 거죠. 이게 3분의 세타예요. 그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근 얘를 좀 잘하긴 해야 돼. 그러면 이제 3분의 세타가 되도록 잡았으니까 이제 이거라고 했어요. 자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삼각형 OSR의 넓이래요. OSR.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를 그냥 뭐냐면 이렇게 쓰게 연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 그래서 얘가 지금 S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OSR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만큼의 넓이를 F세타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까지 했어요. 천천히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번에 내가 배경 지식이라고 한 거 중에 이거 혹시 기억하니? 저편각이라고? 혹시 저편각 뭔지 알아요? 아니야? 그래요? 너 저편각 뭔지 아니? 물론 공식 용어는 아니라서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이거 있잖아.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고 접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쪽 접점이 있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쓱 어떤 직선을 그어. 그럼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있으면 이게 현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야. 그럼 얘가 세타 이렇게 되면 여기서 갔다가 히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주각이랑 똑같다라는 건 혹시 들어본 적 있지 않니? 중학교 때? 그죠? 물론 되게 오래된 그거라서 좀 까먹을 수 있는데 얘는 알아는 두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중심각, 원주각 쪽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 그 정도로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얘가 지금 세타기 때문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거든요. 그럼 야 얘랑 누구랑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쪽은 애매한 게 여기랑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야 세타인 거고 진짜 그냥 대놓고 세타인 게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생각을 해봐. 그럼 이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얘도 접선과 현이잖아요. 오케이? 그럼 보조선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연결해야지 뭐 어떡해. 이런 식으로 얘를 연결하세요. 뭐 물론 얘를 연결해도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 이제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게 이쪽에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삼각형을 만들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좀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가 세타면 이쪽도 세타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랑 똑같으니까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되니? 오케이?
약간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좀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원주각 있잖아, 원주각. 원주각. 또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은 같다. 이거로.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냐? 아니, 이 호에 대한 거 있잖아. 얘를 만들었으니까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 3분의 세타가 있어요. 3분의 세타. 원주각이 3분의 세타야.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만큼도 3분의 세타라는 걸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 문제 못 풀어도 돼요. 못 풀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고 가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저편각을 따지면 그럼 얘가 3분의 세타면 아까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3분의 세타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접선하고요. 이쪽 현하고 이루는 각도 이만큼도 뭐냐면 얘가 3분의 세타가 될 거라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면 괜찮지 않을까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여러모로 그죠? 뭔가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어쨌든 이런 각도들을 좀 잘 알아주시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얘가 봐봐. 그러니까 요것만 띄워오면 이렇게 띄워오면 이렇게 이만큼을 띄워오면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얘가 O고 얘가 S고 얘가 Q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을 띄워온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썼을 때 이쪽을 세타라고 놓고 그다음에 이만큼의 각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전체가 세타였어. 전체가 이만큼이 세타였는데 이만큼이 3분의 세타니까 그럼 남은 건 3분의 2세타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이걸 지금 집어넣은 이유는 문제 아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얘보다는 다른 도형 문제 같은 거 풀 때 이렇게 좀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러면은 그래 얘가 세타고 얘가 3분의 2세타래. 얘가 세타고 얘가 3분의 2세타래. 얘가 세타고 얘가 3분의 2세타래. 그러면 되게 많이 쓴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얘가 외곽이거든요. 외곽. 이쪽에 외곽. 이쪽에 외곽. 그럼 그 외곽은 이거 두 개를 더한 것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되니? 그러면은 얘가 3분의 2세타였고 얘가 세타니까 두 개를 더하면 3분의 5세타가 될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 각도는 3분의 5세타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도 장난이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진짜. 그래서 얘는 알아두는 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만큼에 대한 각도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기 때문에 두변과 끼인각 같은 걸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쓴다라고 보면 그럼 이만큼의 각도도 구할 수 있겠지. 왜냐면 세 개를 다 더해서 파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거 두 개 더하면 2세타거든. 2세타? 그럼 여기를 파이 빼기 2세타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F세타가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F세타가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쓴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오고요. 저렇게 오고 이렇게 쓰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R이고 얘가 O고 얘가 S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각도만 가지고 봤을 때 이만큼의 각도가 얘는 파이 빼기 2세타가 되는 거고요. 이쪽의 각도가 3분의 5세타가 되는 거고 여기 각도가 3분의 세타가 된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각도를 가지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안 쓴 게 하나 있거든요.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래. 1. 반지름. 그럼 얘를 보면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아, 집에 가고 싶다. 이런 거 말고 그죠? 그지? 떠오르는 거. 반지름이잖아. 사인 법칙이죠. 외접원 반지름. 그럼 그 외접원을 갖고 봤을 때 이게 원이고 이게 반지름 1이니까 그럼 여기는 잘린 거 말고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이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이만큼의 길이라는 이야기죠. 왜냐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삼각형인데 얘하고 얘는 이쪽 원과는 상관이 없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상관 있는 변은 뭐냐면 OR의 길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봤을 때 이만큼의 삼각형을 가지고 내가 얻어내야 되는 길이는 뭐냐면 OR의 길이라는 이야기죠. 되니? 이해가요? 그럼 여기 세타가 되는 거지. 끝났어요. 여기는 사인 세타 분의 그 OR의 길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얘가 뭐냐면 2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돼요? 이거야. 그러면 OR이라고 하는 걸 2 사인 세타라고 쓰면 그 순간 여기는 끝난 거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극한 문제로 나오잖아. 이게 극한이거든. 이 극한 문제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순간 바로 다 끝난 거야. 여기서 되게 많이 쓰는 건 사인 법칙을 오지게 쓴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제발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말했죠. 그냥 사인 세타를 그냥 얘는 세타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야. 다시 말하면 바로 바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그냥 그럼 봐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다 써볼게. 그냥 사인 여기 마주보는 변과 각이니까 3분의 5 세타 있죠? 이거 분의 2 사인 세타 있잖아. 이렇게 그냥 써요. 이거 이퀄 그냥 아무거나 써. 그냥 사인 3분의 세타 그 다음 여기는 OS 이렇게 되죠. 이퀄 그러니까 세 개 다 쓸 필요 없어 얘들아. 자 여기는 그냥 우리가 볼 때 아무거나 쓰라는 이유로 쓰는 거야. 사인이라고 쓰고 파이 빼기 2세타 있잖아. 이거 분의 그냥 이쪽은 얘는 RS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중에 아무거나 쓰면 돼. 그리고 얘가 이거 나왔을 때 얘도 배경지식 그냥 얘를 2세타로 바꿔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사인 이거야. 그러면은 선택지를 좀 줘야죠. 너 OS가 좋아, RS가 좋아? RS요? 그럼 RS로 봅시다. 그럼 이 길이를 이용하고 싶으면 내가 F세타라는 거를 줄 거면 그냥 얘는 뭐냐면 그냥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 이거 곱하기 사인 얘라고 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죠. 2라고 쓰고 사인 세타 그 다음 곱하기 RS가 되고 그 다음 사인이라고 쓰고 3분의 세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이거죠. 얘는 필요 없어요. 이제. 난 RS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되니? 그리고 그때도 말했지만 세타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사인 세타나 그냥 세타랑 똑같으니까 바꾸면 그냥 끝이야. 이걸 근사라고 하고요. 이제 몰라. 올해는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9월 달에 잘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문제가. 그래서 그냥 알아는 두세요. 그냥. 그런다고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 세타도 약분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얘는 이거 1이니까 5분의 6만 남고 얘가 이건 그냥 2세타 분의 RS다라고 쓰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쓰면 좋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게 RS의 길이는 그냥 이쪽은 5분의 10이라고 쓰고 세타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것도 필요 없고요. 저것도 필요 없네요. 그리고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5분의 12세타. 그러니까 편한 대로 가세요. 그래서 이게 사인 법칙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일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치면. 그리고 사실 그냥 우리가 요즘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도 비슷하긴 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쓴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얘는 이거니까 그럼 2분의 1 하고 2 하고 5분의 12 하고 3분의 1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세타 3승 이렇게 되는 거지. 끝났습니다. 여기서 세타 3승으로 나누면 돼. 세타 3승 나누면 그죠?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약분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쓱 하고 답을 내주시면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되니? 오케이? 알겠죠? 이런 식이야.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쓰인다. 그리고 탄젠트도 마찬가지. 탄젠트.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특징은 그러니까 우리가 급수 문제랑 급수랑 그 다음에 이쪽에 극한 문제를 가지고 봤을 때 급수는 진짜 값을 구하는 게 목적. 값. 이런 도형 문제가 나오면 값 구하는 거야. 근데 극한은 뭐냐면 그냥 식을 만드는 거야. 식을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해서 약분시켜주는 거거든. 0분의 0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0분의 0꼴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근사라고 해서 다 바꿔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자체가 그냥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표현. 식 표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미분할 때 그 음함수 미분법 할 때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가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무조건 연습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걸 연습하는 거 플러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고 만약에 이게 있었다? 1 빼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세타 제곱입니다. 무조건.
그냥 외우세요. 얘는 내가 매번 써주겠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얘는 진짜 이게 본격적으로 나와야 이거였는데 그거 얘기한 거 있죠.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얘는 그 사인 세타 이거. 요것도 약간 외워주시면 근데 요건 모르겠어. 요거는 그냥 뭐 외울 사람만 외워. 그래서 이거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고요. 그다음 빼기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얘를 사인 세타로 묶어서 이쪽은 이거죠. 코사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얘가 이게 세타고 얘가 2분의 1 세타 제곱이고요. 이쪽은 그냥 1인 거죠. 이렇게 1. 코사인이 0으로 가면 1이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돼서 얘는 이게 2분의 1 세타 3승인 거죠. 그래서 요거 정도까지 외워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긴 봅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근데 얘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한 3년 전만 해도 거의 필수였거든요. 이 외워야 되는 게. 근데 요즘은 안 나왔으니까 한동안. 근데 이제 혹시 몰라. 왜냐면 올해 보니까 그 6월달 보니까 도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냥 한번 써본 거니까 이거는 뭐 알아두실 분들은 알아두시고 나는 귀찮다 싫다 그럼 안 해도 돼요. 모르겠다.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아까됩니다. 넘어봅시다. 14. 14. 그래서 정리하시고 14로 봅시다. 오늘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니까 저번 시간이랑 오늘이랑 어떻게 보면 거의 한 문제 요즘 되게 유행하는 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미적분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 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가시면 됩니다. 자, 14번. 쓱 가고 쓱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쓱 가요. A 얘가 B 얘가 C 그다음 쪽은 P 이렇게 돼서 A, C가 7이래요. 얘가 7. 그 다음에 BC가 5래요. BC가 5. 얘가 5래.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되게 유행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AB가 5보다 크대. ABC가 있대. CP가 1이 들어 잡는다. 되게 많이 줬네. 자, PAB가 세타입니다. 얘가 세타. 자, 이때 BP 제곱의 값을 F 세타라고 한대. BP 제곱 값을 F 세타. BP 제곱 값을 F 세타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BP의 제곱 F 세타 이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코사인이라고 쓰고 세타 제로가 7분의 5인 세타 제로에 대해서 자, 이쪽은 F 프라임 세타 제로래. 얘가 P분의 Q 루트 6이에요. P분의 Q 루트 6. 낄낄. 자, 그러니까 이 문제의 특징은 그러니까 문자 한 개 가지고 안 돼요. 문자의 도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니네가 못 푸는 거죠. 니네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딱 보고 안 풀려요. 그냥 이거는. 그래서 요즘에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을 때 되게 정답률이 낮았던 게 우리는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식 정리만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이걸 못해.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죠. 문두두 X. 그러니까 올해는 별로 그렇게 유행할 것 같진 않은데 작년엔 내가 되게 유행 약간 엄청 얘기했거든. 가스라이팅. 그래서 문두두 X 애들이 막 외치고 다니더라고. 학원에서. 너무 창피했어. 뭐 외칠 것까지는 없는데 하여튼 그래. 그래서 문자를 두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거든요. 그래서 얘를 문자를 두는데 생각을 해봐. 어차피 비어있는 게 얘를 F세타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 비슷한 게. 그럼 얘밖에 없어. 문자를 그거 할 만한 게. 그럼 얘를 X로 두. 이게 중요한 거죠. 얘를 X라고 두는 게 중요한 거야. 얘를 X라고 두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얘를 X라고 두는 그 순간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얘는 문자 사이 관계식. 이게 필요한 거야. 관계식. 이게 필요하고요. 그럼 식이 보통은 얘는 뭐냐면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식 보통 두 개입니다. 거의 약간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마인드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 정도 그냥 식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F세타라는 걸 구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건 너무 변이 너무 많이 보여. 각 하나 보이고. 그럼 얘는 무슨 사인 법칙을 쓸 수밖에 없다? 코사인 법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야매일 수 있거든? 괜찮아. 야매 같긴 하거든? 근데 내가 계속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뭔가 변이 좀 많이 보인다? 이 생각이 들면 코사인 법칙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간 각도가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이쪽은 사인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요 전체를 가지고 본다고 쳤을 때 그냥 그 BP의 제곱 자체를 F세타라고 뒀으니까 너무 개꿀이야. 그냥 F세타야. 대놓고 BP 제곱이니까 그럼 여기는 8이니까 64 더하기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6X라고 쓰고 코사인 세타겠죠. 그래서 얘는 원래 있던 세타와 우리가 만든 X 사이의 관계식이라는 사이의 관계식 1이야. 역할 관계식 1번 관계식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식이야. 근데 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야.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뭐 되게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코사인 세타 제로가 7분의 5래. 그럼 그냥 코사인 세타가 7분의 5일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7분의 5일 때. 7분의 5일 때. 자, 코사인 세타가 7분의 5일 때래. 그럼 얘는 그냥 대놓고 집어드세요. 대놓고 집어넣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좀 써서 좀 볼 수 있는 형태가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7분의 5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거긴 해. 이게 F세타래. 근데 얘를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그럼 7분의 얼마니 얘가? 16 곱하기 5 80 아니에요? 좀 짜릿하지 않아요? 오케이? 좀 짜증나잖아. 그럼 어떤 식으로 또 생각할 수 있냐면 관계식이 두 개 필요하다며. 그럼 이것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그냥 여기서 x랑 7이랑 뭐가 있었죠? 5가 있었죠. 이 사이 관계가 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얘를 가지고 보기가 좀 귀찮고 짜증나요. 그럼 그냥 여기서 하나 문자를 더 보는 거죠. 어차피 관계식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풀었고 그러니까 그냥 얘를 한번 집어넣어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애매해. 그래서 그냥 하나 더 만들려고. 어차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얘가 관계식 1이야. 관계식 2는 이거야. 또 x 7하고 5 가지고 세타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면 25라고 하는 게 여긴 x 제곱 플러스 49가 되고요. 빼기 14x가 되고 이쪽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이게 관계식 2번이에요. 세타와 x 사이의 관계식 2번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야. 일반적인 경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식이 두 개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거를 가지고 보는 거고 그러면 사이사이 관계식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번엔 7분의 5를 대입해 보니까 7분의 5 대입하니까 이쪽은 괜찮네. 그럼 여긴 x 제곱이 되고 그럼 여기는 지금 7분의 5니까 2에다 5 빼니까 10 그럼 마이너스 10 해놓고 이쪽은 x 그다음 플러스 24가 되는 거죠. 이걸 여기 그래서 x가 4, 6, 24니까 4 또는 6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다행이네. 여기서 그 길이가 5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5보다 크다. 그럼 얘가 되니? 그죠? 이거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7분의 5일 때 x 값은 뭐냐면 이쪽은 6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돼요? 이거야. 이런 식이야. 자, 이거야. 그럼 이렇게 딱 되는데 그럼 봐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 집어넣어볼까? 이제 이거죠. 그러면은 봐봐. 세타가 7분의 5일 때야. 세타가 7분의 5일 때야. 세타가 7분의 5일 때 그때 세타 제로라고 그랬으니까 f 세타 제로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거야. 그럼 여기는 64 플러스 x가 6일 했으니까 이쪽은 36 빼기 6일 했으니까 이쪽은 96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제로가 7분의 5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라는 거죠. 되니? 그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이게 100에서 귀찮아. 자, 마이너스 7분의가 되고요. 이쪽은 얼마냐 이거? 450에 30이니까 48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되고 그럼 이제 이거 이퀄 7분의 700이니까 700에서 480 빼면 220 오케이? 그죠? 요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64에다가 이제 이거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쪽은 7분의 220. 그래서
그 f 세타 제로 얘도 제로라고 쓰면 되겠죠? 이게 7분의 220다. 이렇게 이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얘일 때 x는 얘고 f 세타 제로는 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직 좀 부족하긴 해. 어차피 우리가 뭐냐면 f 프라임이야. 미분에서 집어넣어야 돼. 미분에서. 자, 미분에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f 프라임 세타를 구할 건데,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 있을 때 그냥 이거라니까. 얘는 어쨌든 뭘로 미분해야 돼요? 세타로 미분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어차피 안녕하시면 되고요. 이쪽부터가 문제인 거죠. 여기 분명히 그냥 EX가 미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얘는 세타가 아니라 X를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함수 미분법을 통해서 이렇게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돼요? 이거야 그냥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이건 거죠. 자, 이거 자 그럼 마이너스 다 얘를 한 번씩 미분하는 거. 고배 미분법. 고배 미분법이야. 그러면은 앞에 거는 그냥 16이라고 쓰고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x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dx d세타라고 쓰시면 된다.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거를 미분하면 얘는 그냥 세타에 관한 식을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d세타 d세타니까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미분하시면 돼 그냥. 그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플러스 16이 되고요. 그냥 x 하고 이쪽은 사인 세타가 이렇게 됩니다. 되니? 이거 이렇게 돼요. 이런 방식이야.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볼 건데,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웬만큼 나왔거든요. 웬만큼 나왔다? 그럼 이게 x가 6이래. 그럼 여기 2, 6, 12야 12. 근데 얘를 몰라 이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아까 7분의 얼마냐? 7분의 5인가? 얘를 7분의 5로 쓰면 7분. 쓰면 돼요. 쓰면 돼. 자, 이거야. 근데 얘도 몰라. 이거야. 이 세타 제로를 쓰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x는 아까 6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6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사인 세타는 얘가 주어지는 순간 직각 삼각형을 그려서 7분의 5니까 그럼 4이 9이고요. 이쪽은 25니까 24가 남을 거고 이쪽은 2루트 6이죠.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배경 지식에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삼각함수 하나 나오면 나머지는 줄줄이 사탕으로 다 나온다는 얘기야. 제발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수원에서도 나와요. 이거는 꼭. 자, 그럼 여기는 사인 세타 제로는 그래서 이쪽은 7분의 2루트 6인 거죠. 써.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만 구하면 끝날 거라는 거죠. 얘만 구하면 끝날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에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범주 안에. 그러니까 세타, 코사인 세타가 7분의 5일 때 그때 x가 얘고 그때 f 세타 제로가 얘인데 물론 얘는 잘 모르겠을지 안 쓸지. 근데 dx d 세타가 되는 거죠. 이때 얘를 같이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식이 두 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여기 있는 얘를 구하는 식을 써주면 끝날 거란 얘기야. 되니? 오케이? 뭐냐 이게? 자, 봐봐. 이쪽 정리하면 x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4x라고 쓰고 코사인 세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4 이퀄 0이었거든요. 이게 관계식이거든? 그럼 이거를 미분하시면 됩니다. 세타로 미분하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식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건 여기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문자를 만든 거랑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 더 만들면 그거를 가지고 나머지에 대한 정보들을 얻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세타로 미분하면 EX가 되고 DX, D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둘 다 X랑 세타랑 다 해가지고 세타로 미분할 거니까 앞에 거를 먼저 미분하면 마이너스 14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거죠. X를 세타로 미분했다. 이렇게.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플러스 14x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이끌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은 아까 x가 6이었으니까 x 대신 6을 대입하세요. 12.
여기는 dx dz. 그 다음에 코사인은 7분의 5였기 때문에 7분의 5를 쓰면 얘는 마이너스 10이 되고 dx dz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4x, x는 6이었으니까 조금 플러스 84가 되고요. 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게 7분의 2루트 6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이퀄 0이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얘가 12니까 이쪽은 24루트 6이다. 그러면 얘는 2라고 쓰고 dx d세타가 이쪽은 얘는 이게 24 그죠? 24니까 이렇게 맞죠? 여기 12니까 24루트 6 마이너스. 그래서 dx d세타는 얘를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12루트 6 되니?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게 약간 요즘의 스타일입니다. 이게 29번 뭐 29번 정도 29번 정도 스타일로 이제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뭐 몇 번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가 된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오지게 가면서 그래서 보통은 식이 두 개라고 얘기해서 보통은 식이 두 개, 보통식 두 개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다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면 하나로 끝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두는 걸 두려워하지 말되 온갖 걸 문자로 두는 게 아니라 제일 우리가 필요한 걸 문자로 둬서 문제를 풀어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각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자 작년에 나왔던 거 비슷한 게 그 뭐냐 근데 좀 어려워 이것들이 좀 짜증나거든요. 우선 17번 해볼래? 17번 가볼래? 17번. 아니요 17번도 그렇고요 19번도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나마 19번이 좀 더 쉬워요. 3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19번 같은 게 만약에 3점으로 나오잖아? 무조건 27번이야 무조건 27번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5월달 그 평가원 5월달 교육청일 때도 그게 몇 번이냐면 저번 시간에 해가지고 안 할 거긴 한데 앞으로 가서 7번 있잖아. 29번이었구나 이것도 7번. 그러니까 이런 게 요즘 나오는 거죠. 7번. 그래서 요거 그죠? 그거를 약간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7번. 요런 스타일 이렇게. 그래서 그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 도형을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식을 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19번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19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19번. 혹시 지금 몇 시니? 내가 1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50분이 지난 것 같은데 45분이에요? 저 시계가 잘못된 거구나. 나 괴로워하고 있었잖아. 괴로움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그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45분이죠. 이거 풀고 쉴게요. 이거 풀고 쉬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푸는 거 꽤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머지 다 풀고 나서 시간이 오늘 남잖아? 그러면은 그걸 한번 해보자. 어차피 내가 봤을 때 교육청 모의고사를 너네가 안 봤을 것 같거든요. 어제 본 거 혹시 봤니? 교육청 모의고사? 안 봤죠? 너는 안 봤죠? 그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시간이 되게 애매하게 남을 것 같아서 내가 오늘 교재는 줄게. 한 30분쯤 남으면 그냥 이번 거 있잖아. 이번 그 7월 교육청 이걸 드릴게요. 이것도 우리가 풀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안 바랄 테니까 그 지금까지 배운 거 있죠. 그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미분법? 여러 가지 미분법까지만 좀 풀어보세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 한번 하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자, 19번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왠지 좀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어서 빨리 내가 쓰고 바로 풀어줄게요. 우선 어떻게 푸는지까지만 좀 생각만 좀 해봐요.
자 합시다. 왠지 이런 방법도 약간 좀 그거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너무 정형화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문자를 두고 미분할 때는 그냥 다른 문자면 다른 문자로 미분한다는 티만 내준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 그래야지 문제를 좀 풀 때 좀 부드럽게 풀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3분의 파이래. 3분의 파이 그죠? 자 근데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딱 돼 있으면 누가 봐도 원주각과 무슨 심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심각 아니에요? 그렇잖아. 원주각 중심각이야. 원주각 중심각이야. 그럼 야 얘가 3분의 파이면 얘는 3분의 몇 파이예요? 그럼 이만큼의 각도는 누가 봐도 3분의 2파이에서 세타를 뺐다라고 봐도 됩니다. 누가 봐도 이거. 그래서 아까 그걸 한 이유가 우리가 지금 10 몇 번이 13번인가? 그걸 했던 이유가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얘를. 이거다? 그럼 봐봐. 그럼 여기에는 얘네들도 마찬가지인 게 야, 사실 3분의 2파이면 몇 도예요? 120도인 건 약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거야. 그거는 120도야. 그러면은 이게 누가 봐도 몇 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이죠. 그럼 120도에서 이등변이 될 거면 나머지는 30도씩 이렇게 갖고 있을 수가 없어. 30도 이렇게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6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1길 이겁니다. 그럼 얘도 각도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얘가 6분의 4파이고 얘가 빼기 세타거든요. 거기에 6분의 파이가 더해지고 그다음 여기 있던 이 각도를 더해서 파이가 돼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6분의 5파이니까 6분의 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게 되면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얘가 이거지. 6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쓸 수 있고 분명히 그때도 얘기했지만 덧셈 정리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덧셈 정리? 덧셈 정리.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덧셈 정리와 그다음에 사인 법칙은 되게 자주 잘 뭉치는 그런 느낌이 되거든 얘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좀 더 쉬운 게 이게 1이에요. 이게 1이야. 이게 1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마주보는 지금 각이 이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땐 이런 거지 않겠니? 사인이라고 쓰고요. 6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슬쩍 보면은 제일 여기 6분의 파이 대놓고 쉬운 게 어디 있어요? 6분의 파이. 그럼 여기 이만큼 길이를 5, 2의 길이라고 하면 얘를 가지고 본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고요. 그거 분의 이쪽은 5, 2의 길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말하지만 식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식 표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5, 2의 길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그냥 2분의 1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쓸 거면 여기 1 주고 여기 2 주면 되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5, 2의 길이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냥 삼각형의 넓이가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삼각형 넓이. F 세타. 그럼 바로 나와요. 이퀄 2분의 1이 되고요. 곱하기 그냥 야 이거 5 뒤에 길이는 1이야. 곱하기 그럼 5 2의 길이 같은 경우는 2라고 쓰고 사인이라고 쓰고 6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분의 1이거든요. 그럼 다 써볼게.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다 써볼게. 그냥 이거야. 이거 하고 그다음 마지막은 뭐냐면 곱하기 사인이 되고요. 아우씨 여기 이거 3분의 2 파이 빼기 세타 돼요?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게 F세타다. 그럼 얘를 보고 그래서 내가 너무 뭔가를 정형화시키지 말라 그러는 이유가 봐봐 얘는 4가 되고요. 사인이 되고 6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다. 이거 분해. 자 이쪽은 사인이라고 쓰고요. 3분의 2 파이 빼기 세타. 얘를 보고 내적 댄스를 오지게 쳐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니? 특수가? 그것도 있죠. 근데 문자가 몇 개만 있어도 돼요. 이걸로 끝이야. 이게 끝이라고. 왜? 다른 문자가 필요 있니? 그냥 이거 미분해가지고 뭐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6분의 파이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문자 이거 파이는 그냥 진짜 그냥 대놓고 상수니까 그럼 세타밖에 문자가 없으니까 그럼 대놓고 뭐냐? 그냥 실제로 뭐냐면은 다른 거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식이 이걸로 끝이야 그냥. 왜? 아니 그냥 미분해. 미분해 그냥. 그럼 얘를 가지고 이러면 되죠. 이거 미분하면 되니까
4분의 1을 그냥 이렇게 빼가지고 가는 게 좀 편할 것 같죠? 4분의 1 이렇게 4분의 1 그럼 4분의 1을 쓰고 그럼 사인 제곱 6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거 분해 몫의 미분법이니까 분자를 먼저 미분하면 이쪽은 코사인이 되고요. 3분의 2파이 빼기 세타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쓰시면 되고요. 얘는 그냥 같이 써줘요. 6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제 이번엔 분모를 미분하면 되니까 앞에 거는 그냥 사인이 그대로 쓰시고 3분의 2파이 빼기 세타 뒤에 거는 이거 미분하면 코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얘는 어차피 미분하면 1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끝입니다. 이거 이게 f 프라임 세타라서 여기다가 6분의 파이만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돼요? 그럼 다 나온다니까. 그래서 아까와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뭔가 다른 문자가 필요하면 다른 문자를 식을 세우면 돼요. 대신에 그 문자를 만들면 문자 사이 관계식이 필요한 거죠. 돼요? 그랬을 땐 보통 두 개가 나온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냥 세우면 끝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뭔가 일반화 시키지 마시고 그냥 뭔가 이렇게 식을 세워. 근데 그걸로 안 끝나. 그럼 그냥 문자를 두시면 돼요. 그래서 문조도 X인 거야. 그냥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단 어떤 새로운 문자를 도입했을 때 새로운 문자를 도입하면 이걸 도입하잖아요. 도입하게 되면 그냥 얘는 문자 사이 관계식을 세우는 문자 사이의 관계식. 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새로운 문자를 미분할 때 있죠. 미분할 때는 그냥 함수의 미분법이다라고 쓰면 돼요. 함수 미분법. 아마 공대 가실 분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될 거야. 그 공대 가면 아직 안 갔으니까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뭐가 없어. 이게 되게 뭘 세우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모르면 치환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풀려고 하는 게 애들이 풀었을 때 되게 좀 편하게 푸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분을 해야 돼. 그럼 식을 만들어 보는 거죠. 식표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도형할 때 13번을 연습한 이유가 그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냥 돼. 그럼 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거 10 몇 번이냐? 14번처럼 안 돼. 그러면 문자를 주는 거죠. 문자를 도입하면 단 새로운 문자 사이 관계식이 나와야 돼. 그럼 그 관계식이 나와서 그거 보통 2개 정도 나오면 되고요. 그래서 걔네가 얼마일 때 얼마가 된다라는 그런 관계식 어떤 그런 식까지가 다 나오고 문자까지 다 나오는 거죠. 값까지. 그래서 그걸 구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새로운 문자가 도입된 거지.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음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이제 걔를 t만 내주면 어쨌든 걔도 똑같이 어떤 숫자의 어떤 개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가주시면 괜찮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되니? 알겠죠? 그래서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좀 많이 연습해봐야 돼. 그냥 진짜 양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슷한 유로 해서 쭉 집어넣긴 했는데 뒤쪽이 조금 더 어렵긴 해요. 그래서 몇 개 더 쭉 풀어보면 거의 끝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교육청 거 해가지고 30분 정도 문제 풀고 집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따로 진도는 안 나가고 여기 있는 거 다 풀 겁니다. 그냥. 남은 거. 그래서 10 몇 번이냐 쉬었다가 15, 16, 17, 18 다 풀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있죠. 역함수. 어디 갔니? 9번. 그것도 풀 거예요. 9번. 그거까지. 그럼 아마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보시면 되고. 그럼 쉬었다 가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있죠? 너 먼저 이렇게 상담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너도 얘 오면은 너도 같이 와가지고 상담 좀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쉬는 시간 알겠죠? 그래서 좀 쉬었다 합시다. 교무실로 먼저 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